예, 이제 14주차 마지막 강의고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창업론 이제 이번 시간 끝나고 다음번에 이제 한 번 하면 끝인 것 같습니다. 창업과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과 관련된 뭐 이론과 나름대로 실무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논문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전문가로서. 그래서 특히 이제 창업론이라는 강의 자체가 창업론이나 뭐 벤처 창업론이나 이런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 학교 자체가 거의 몇 군데, 서울시대 전체가 아마 4-5개도 안 될 거예요. 우리 학교 정도 하고 아마 뭐 중앙대 정도 하거나 국민대 정도 하거나 뭐 한양대가 요즘 하다가 요즘에 뭐 약간 좀 교수님들 몇 명도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4-5개 외에는 창업론이라든지 벤처 창업론 자체를 강의를 거의 안 해요.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학부라든지 뭐 심지어는 고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동아리라든지 또 일반 사회 창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창업이 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과 관련된 이론과 나름대로 실무를 좀 한 학기 정도 배웠으면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뭐 각 테마에 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그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뭐 특강을 할 수도 있고 그래 좋은 기회가 있을 줄로 봅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할 것들 중에 한참 얘기하다가 잠깐 좀 겉으로 갔는데요. 지금 우리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에 한가운데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혁명은 그야말로 다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기일 수도 있고요. 그죠? 큰 파도예요. 큰 파도를 또 타면은 뭐예요? 엄청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슨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관련돼서 강의를 하거나 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 시대, 굉장히 기회의 시대인과 동시에 위협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거를 잘 활용하는 역량 여부가 여러분들의 이제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논문 테마를 고를 때도 진짜로 이제 막 구상하는 걸 쓰면은 이 논문의 테마에다 여러분이 진짜로 거기다 실력을 쌓으면은 굉장히 날아갈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작년에 졸업한 우리 뭐 어떤 뭐 신모 대표 같은 거는 엑셀러레이터 같은 거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국내 최초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엑셀러레이터가 뭐지부터 시작했다가 최근에 이제 중간에 이제 엔젤이라든지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뭐 초기 창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 하면서 막 키우는 그런 단계인데, 그래서 그 역할을 회사도 운영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도 탑픽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제가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썼는데 굉장히 자신 있게 지금 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나 만약에 썼는데 이게 뭐 마침 테마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여러분 하는 일이라든지 여러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렇게 이게 잘 플러스적으로 융합이 되면은 굉장히 활동을 잘 할 수도 있어요. 그 반면에 논문을 썼는데 논문 자체가 아무런 논문 박사학위까지만 쓰고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대충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논문 토픽을 선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논문 작성 다음 시간 다음 학기 강의를 하겠지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융합이 돼야 돼요. 굉장히 좋은 토픽이긴 한데 어떤 사람 막 쓰기 시작해요. 뭐 그걸로 쓰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와 연결된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 막 쓰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낙동강 오리알 같이 그냥 썼는데 이걸 활용할 아무 네트워크도 없는 거고 본인의 이게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논문만 단독 이걸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별로 열매를 못 맺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큰 트렌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논문들 같은 경우도 잘 잡으면은 혁명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박사학위 이후에 학위는 없어요. 박사 플러스 학위가 없어요. 어떤 좀 뭐 거의 아흔이 다 된 분 같은 경우 서울시 공무원 출신 이분은 박사 학위 들고 하여튼 80, 90인데도 특강을 하러 다니세요. 그리고 본인이 뭐 책자를 같이 몇 명하고 같이 써가지고 한국의 맹강사에 또 본인도 넣어가지고 이게 하고 다니는 분도 계시는데 얼마 전까지 저도 가끔 불러서 특강 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분은 서울시 공무원 50대 후반에 은퇴하셨는데 이 박사학위 가지고 지금 한 50년째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각종 공무원, 연수원, 교육원부터 시작해서 하기도 하고 학교 특강도 하기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창업 관련 논문에 관련돼서 이제 좀 한두 시간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면요. 뭐 실제로 창업 아이템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들 창업 아이템. 아까 스페이스X 같은 거 했지만 창업 아이템. 아이템 관련해서 논문을 쓰기도 하고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금 같은 경우 창업 자금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자금의 뭐 자금의 조달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기도 하고 자금의 준비 같은 경우는 하고 뭐 이렇게 자금에 따라서 뭐 결국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 유태인이 사실은 이제 유태인이 뭐가 다를까를 굉장히 저도 계속 연구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금 부분이 좀 많이 다른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 혹시 여러분 베이비 샤워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 아이 돌 때문에 이제 이렇게 친한 친구들한테 이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뭐 뭘 참여하겠다는 친구들한테 알려줘요. 너는 좀 이걸 사줬으면 좋겠다. 뭐 베개를 사줬으면 좋겠다. 뭐 이게 뭐죠? 왔다 갔다 들고 다니는 유모차를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가 이제 베이비 샤워라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결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웨딩 샤워를 하기도 하고 있는데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하는데 유태인들은 성인식은 저도 이제 중간 한번 이스라엘 직접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스라엘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요 그 제일 가운데가 그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누가 지금 잡고 있냐면요 황금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황금사원은 히브리 사람들 있죠. 히브리가 아니라 지금 무슬림이 가지고 있어요. 그 땅 자체는 유태인들 땅인데 예루살렘 자체는 유태인이 하고 있는데 거기만 황금사원만 이슬람 사원이에요. 거기 가려면 엄청나게 뭐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못 뺏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붉고 황금으로 된 그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통곡의 벽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머리를 찍어가면서 막 여기 뭐 하루 종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막 벽을 치기도 하고 막 주로 보면은 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 자체가 눈물로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막 하는데 어쨌든 그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탈무드 같은 것들을 많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탈무드 같은 책을 뭐라 그러냐면은 크게 보면 토라라 토라 경전이라 그래요. 유태교 경전 토라 TOR라 영어로 토라인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유태인 경전인데 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일종의 나름대로 뭐 탈무드 이게 탈무드 다른 얘기하면 지혜의 책이 그거거든요. 실제로 탈무드는 뭐냐면은 토라나 탈무드는 뭘 모아놓은 거냐면은 유대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은 얘기들 쓰는 거 있잖아요. 좋은 얘기들은 주로 모세 오경과 관련된 것들인데 모세가 쓴 5가지 경전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가지 경전의 해석과 관련돼 가지고 해석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소를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는 맞는데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이 일까지는 해도 돼. 그래서 유태인은 또 되게 파가 많아요. 글자 그대로 올소독스하라고 그러는데 원칙대로 지키는 바 있는 반면에 엄청 리버럴하게 그거는 그때 당시만 해당되는 거고 오늘날에는 그 자체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했다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 그 중간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만 관련하더라도 일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대로 작고를 지키면서 각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수천 가지 해석이 나와요.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로 랍비라고 해요. 선생이라고. 랍비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랍비들 중에서도 엄청 대랍비도 있고 그 사람 얘기는 거의 우리들 따지면 뭐예요? 거의 모세 오경의 해석 중에서 최고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그래서 그 랍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유명한 랍비들이 해놓은 것들은 그 후손 사람들이 계속 읽어요. 읽는 것들 중에 해당되는 게 결국은 이 중에서 탈무드 중에서는 탈무드 책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책 자체가 그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게 돼 있는 책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전 토라 저장서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이 수백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의 그 성인식에 보면은 여러 의식들을 한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 경전을 짊어지고 그 몇 바퀴를 돌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는데, 그래서 이게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인식을 한다고 초청을 해요. 보통 200명, 300명, 1000명들한테 다 통지를 해요. 우리 애가 성인식 하니까 멀리서 축하 좀 해주든지, 와서 가까운 데서 와서 축하해주고 뭐 격려의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친척들이, 대부분의 친척들은 돈을 다 보내요. 그리고 몇 명은 또 와서 직접 이렇게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이게 의식을 진행하는 랍비들도 있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축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마치 결혼식 하듯이 세리머니를 쫙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12살, 여자 12살, 남자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을 하자마자 돈이 보통 5천만 원에서 한 2, 3억이 거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 애한테. 청여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애는 뭘로부터, 12살이 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12살이 1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주식 투자 해보셨어요? 몇 살 때부터 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자, 12살이라는 애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1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애들은 12살이 되기 전에 다 가르쳐요. 돈을 투자하는 방법은 뭐고, 돈이라는 건 속성이 뭐고, 이자라는 건 뭐고, 기간에 따라서 뭐고, 이 개념을 다 가르쳐요. 누가 가르치냐면은 집안에서 다 가르쳐요. 유태인의 특성이 뭐냐면, 그다음에 이 자금과 관련돼서는, 그다음에 또 이 모든 걸 누가 가르치냐면은 주로 아버지가 많이 가르쳐요. 엄마는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실제로 유태인들 같은 경우 혈통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와 엄마 중에서 엄마의 혈통이, 엄마가 유태인이에요. 아버지는 아무 관계도 없고. 그 다음에 주로 유태인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저녁 식사를 반드시 집에서 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나 오늘 저녁 시간에 외부에 약속이 있으나 저녁 안 먹는다. 주말은 거의 같이 있어요. 온 가족이. 그러면은 자, 우리도 많이 얘기하는 가족. 우리가 얘기하는 가족과 다른 거예요. 가족의 그 컨센서스라든지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우리 아이와 사이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정석하면 자녀들이 창업원이라든지 학업 요구라든지 자녀들의 돈에 관한 걸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아이에 관한 관심도 정도를 모르고, 아이에 관한 관심이 높을수록 얘가 창업 의지가 높더라. 그 아이에 관한 창업 관심도가 높은 아버지인데 뭘로 따질까요? 여러분, 나는 우리 아이를 정말 우리 아이를 참 잘 알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장을 해요, 본인이. 그러면 이제 본인 주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아이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그러면 이제 나는 우리 애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애를 사랑하고 참 기호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아이랑 가장 친한 친구 이름 5명을 대봐라. 그 아이가 혹시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있느냐? 아이의 미래 직업이 뭐냐? 아이가 선호하는 직업이 뭔지. 내가 일단 나랑 친한 박사관이 어떤 학생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이게 도대체 진로에 감이 안 잡힌다고 한 3년 전에 박사 졸업한 친구인데, 모험에서 하는 친구인데, 모험에서 잘하는 VVIP 담당인데, 다 잘하는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 도대체 판단이 안 된다고 교수님 만나서 밥을 한번 먹으면서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얘 형은 그때 고3인가 돼서 안 오고 얘 동생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얘 나와 있는 애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얘 얘기도 하면서 얘 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얘 형의 미래 그 꿈에 관해서 아빠가 얘기하는 거하고 얘가 얘기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사실 아빠는 옛날에 얘기했을 때 얘가 뭐 된다고 그랬는데, 얘한테 아빠 그건 옛날 꿈이고, 아빠는 뭐예요? 자기 자식에 대해 되게 잘한다 그랬는데 꿈이 바뀐 지 한참 됐는데, 이 VVIP 담당 고객에 대해서 엄청나게 케어 잘하는 친구가 막상 자기 자식의 꿈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꿈을, 아빠 그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형이 좋았던 거, 지금 꿈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거지. 그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아빠는 지금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 잘하고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애가 꿈이 뭐가 되고 싶어 하느냐도 전혀 몰라요. 그럼 자녀와의 친밀도 같은 거를에 따라서 아이의 뭐가 달라지더라 할 때 그럼 친밀도는 뭘로 따질지 대화 시간일 수도 있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대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따질 건지 양을 따질 건지 횟수를 따질 건지 아니 대화 내용에 격이 없는 정도를 따질 건지 뭐가 중요할까요? 그 친한이 했을 때 난 막 맨날 통화하거든. 여자들 맨날 좀 통화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뒷담화 가는 애들 많아요. 실제 앞으로는 그렇거든. 뭐 이런데 아직 보면 뒤에 전화 끊고 나서 아니 뭐 쌍욕을 하고 맨날 지 신랑 자랑이야. 맨날 그렇게 싫어 죽겠어. 앞으로는 막 받아주는 척하면서 이거는 지금 존경하는 게 서로 리스펙트 안 해요. 실제로는 뭐 들어주는 척만 하는 거야. 이게 주로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서 일어나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장군 만약에 뭐 이게 사령관이야.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야. 별 2개야. 다 소집해. 그럼 뭐 되게 친한 척하고 근데 실제로 친한 게 안 친한 거야.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 여러 사업 계획서 측정 같은 거, 평가 같은 걸 하거든요. 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거기서 돈을 따겠다고 이렇게 사업 계획 이 안에 당첨 안에 들어가야 돈을 지원받으니까 거기에 맞춤형만 답은 잔뜩 들고 왔는데 막상 예상외 질문만 되면 전혀 생각도 안 했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자금에 관한 준비 같은 경우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미국 애들이나 이런 애들하고 실제로 보면 프랑스나 영국에는 대학 입학하고 졸업률이 몇 %예요? 영국의 중도 탈락률이 75%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하거나 대학 졸업하는 게 별로 30%밖에 안 돼요. 프랑스도 거의 비슷하고 독일은 아예 입학도 못하고 65%가 아예 안 한다니까요. 난 대학 안 가요. 내가 왜 대학을 가요? 그래서 짐네지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를 하는 애들은 3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애들은 우리나라 5학년, 6학년 올라갈 때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나라 학기제가 약간 달라서 얘들 6학년 정도, 5, 6학년 때 가는 이 학교가 어디냐면은 학교를 가요. 근데 이 학교를 갈 때 뭐라고 그래? 레알 슐레를 해요. 우리 한참 개가할 때 레알 하잖아요. 레알이 뭐예요? 리얼. 슐레는 스쿨이에요. 이게 뭐냐면 레알 슐레가 진짜 학교예요. 진짜 학교는 게 뭐예요? 직업학교예요. 미용학교, 뭐 엔진 기계학교, 뭐 소프트웨어 학교. 얘들은 가서 거기서만 계속 배워요. 머리 깎는 거. 그러면 한 1년, 2년 거의 다 배우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의 대부분은 바깥에 일을 하는데 돈을 줘요. 처음엔 한 30% 주다가 50% 주다가 고등학교 정도 되면 한 70%, 80% 줘요. 이게 학교가 어디예요? 학교가 현장이에요. 독일이 굉장히 잘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장 중심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나이가 25 정도 됐어요.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하는 얘들보다 한 6학년 정도 지금학교를 다니고 진짜 일을 하는 얘들이 월급 훨씬 더 많아요.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만 공부를 가는 거지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짐내중을 가야 되는데 하고 안 가요. 그리고 진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만약에 나는 짐내중을 가는데 나는 레알슐레 가서 나는 머리 깎을래 그럼 머리 깎는 거예요. 또 이 얘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부분은 생각해 뭐 아이템에 관해서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더 좋을까요? 나중에 준비한 사람이 더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아이템을 고민한 사람이 나을까요? 적극적으로 한 게 나을까요? 창업을 뭐 아이템 어떤 생각에서는 오랫동안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옛날 거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한 거 가지고 한 3년 동안 했는데 이거는 이미 패스트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또 중요한 게 이 물고기 자체가 중요한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중요한데 실제로 아이템을 빨리빨리 발굴해내는 아이디어가 중요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아이템을 오랫동안 준비할수록 성과가 높더라도 가설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런지 아닌 그런지도 몰라요, 사실은.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금을 했을 때 성공률이 계속 높을지 차입을 했을 때 높을지 투자를 받았을 때 높은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분야의 일, 아까 잠깐 얘기했죠.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관련 분야 일을 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창업을 하는데 관련 분야 일을 많이 한 게 좋은지
만약에 대학생들이나 이게 그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뭔가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알바나 파트타임을 작업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알바하다가 이게 훨씬 더 나아 해가지고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중국 애들이 굉장히 많이들 이제 이 알바하다가 종업원 하다가 사장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중국집 맨날 그러잖아요. 중국 애들 마작을 하고 그러니까 주방장이랑 이제 사장이랑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문 내려놓고 나서 마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종업원이 다 따면 어떻게 돼요? 종업원이 다 따면 이제 주인이 가서 주방에 앉아 있고 밖에서 하고 그 다음날 또 마작해가지고 어쨌든 뭐 관련 분야에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거의 뭐 어쨌든 관련 분야 경험이라든지 경험이라도 그다음에 이제 뭐 타고난 게 있는지 없는지 타고났다는 걸 그걸 뭘로 측정을 할지 네트워크가 많은 게 근데 집안 창업이 이 창업의 성공이나 기업 과정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집안에 창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까지 조사할 건지 아버지까지만 조사할지 할아버지까지 조사할지 이모 삼촌까지 다 조사할지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은 없는데 롤 모델 같은 것도 뭐예요? 롤 모델이 필요한지 않은지 롤 모델의 대표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롤 모델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죠. 첫 번째는 롤 모델의 대표적인 부분은 마크 주커버그가 빌 게이츠를 롤 모델로 해서 계속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빌 게이츠를 존경하면서 난 빌 게이츠를 닮겠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창업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중학교 때 창업 인지능이 나고 이랬던 친구예요.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 똑같이 빌 게이츠 같은 하버드 대학을 갔고 2학년 때 마치 가테를 했고 이게 롤 모델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빌 게이츠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닮겠다고 삶을 사는 친구고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성공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윈인데요. 마윈은 롤 모델이 없어요. 또 마윈의 집안들 보면 집안이 창업을 하면 성공했을까? 마윈의 아버지는 서커스의 광대였어요. 그러면 창업에 성공한 집안일수록 성공하더라는 거하고 마윈은 아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롤 모델로 따졌을 때 제가 중국을 좀 갔을 때 아주 오래전에 갔을 때 마윈이 막 성공하고 나서부터는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상하이라든지 있는 수많은 그 밑에 항저우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은 선전도 마찬가지고 대학들마다 창업 보육센터들마다 길바닥마다 창업 어쩌고 관련된 젊은이들 모이는 데는 전부 다 마윈의 큰 브로마이드가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창업 붐의 성공하는 애들 롤 모델 그러니까 중국의 창업의 붐을 일으키는 그 방법이 뭐였냐면요. 성공한 젊은 사람들을 영웅시화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물론 최근에는 막 때리기 정신없는데 어쨌든 중국이 창업붐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어요? 그래서 우리 장수진 박사도 하는 그 해보라고 하는 게 뭐냐 언론 쪽이거든요. 언론 쪽 대신에 뭐냐면은 얘들은 뭐냐면 언론 쪽도 좀 많이 노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젊은이 자연스럽게 붐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미니 마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미국이 지금 실리콘밸리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리콘밸리 미니 애플들이 엄청나게 미니 애플, 미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천 개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수천 개가 망하지만 그중에 한두 개만 성공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창업 생태계가 선순환적으로 흐르는 구조 자체가 롤 모델 게임인 거죠.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SCP 모형에서 스트럭처 자체가 창업의 초기에 참여하면 성과를 많이 누릴 수 있다는 확신들이 있는 거죠. 성공 모델들도 많고. 그죠? 그래서 창업 관련된 논문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관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이는 전략인지 차별하는 전략인지 노이즈 마케팅 전략인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 창업 기업들은 또는 창업 관련돼서 여러 토픽들은 그 다음에 이제 조직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그 분배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아요. 월급을 많이 주는 건지 월급은 적게 주지만 다른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지 최근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상장하기 전에 회사를 막 돌아가면서 회사가 우리 회사 이익을 많이 낸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뭘 보여주는 거 아세요? 상장 한 달 전에 보여준 게 뭐예요?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를 방문했는데 뭘 보여주냐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회사 내에서 그다음에 사장님이 출퇴근하고 자전거를 타고 직원하고 같이 막 출퇴근하는 것들. 이게 뭐예요? 기존의 삼성이라든지 뭐 한전이라든지 그냥 전통적으로 좋다는 회사와 자녀 관계 있었는데 이 타입이 다르잖아요. 뭐 자동화로 컵라면 뭐 스낵 먹을 수 있게 해놓고 컵라면 껴먹고 자전거 사장님하고 같이 뭐 자전거 타고 뭐 출퇴근하고 이 분위기 자체가 뭐예요? 이 분위기 자체를 또 어디서 뺏겨온 거예요? 예, 구글의 스페이스 같은 경우. 구글의 일종의 분위기 자체가 뭐예요? 딱 그래서 옷 입지 마, 양복 입지 마라. 딱딱한 것 속에서 뭐만 나와요? 딱딱한 사고방식밖에 안 나오고요. 기존의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창업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가? 창업과 관련된 생각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가? 창업과 관련된 성과는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끊임없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내가 구상하는 창업의 테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테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 쓰는 선생님이고 막 보니까 이 공정성에 관해서 시민행동에 관해서 이거 글자만 잔뜩 들고 왔다 갔다 보면은 고민이 없이 그냥 나와버리면은 논문이 정말 엉망진창이 논문이 나와버려요. 비슷하게 뺏겼는데 비슷한 노동이 나오고 비슷하게 뭐 이상한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론에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창업 관련된 여러 테마들과 이슈들이 있는지 이 중에서 뭐에 좀 내가 눈을 좀 맞춰볼 건가 한다 그러면 이 부분 이 토픽에 관해서는 어떤 차별성을 가진 논문을 만들 건가를 고민을 한번 해요.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마지막 주에서는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전체적인 걸 한번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제가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학기 이제 이번 학기는 대충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다음 학기 전반적으로 한번 쭉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학기는 제가 하는 과목은 이제 논문 작성법을 강의를 하나 하고 하나는 아예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해서 아예 부자 학개론을 따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벤처 창업론 뭐 온갖 걸 다 하다 보니까 그냥 관두고 그냥 부자들은 어떤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떤 부자들인지에 관해서 아예 그냥 부자 학개론 그 다음 학기는 부자 학통론 위주로 해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주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